첫 번째 쟁점이 객실 부분 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이 있겠습니다. 논하기에 앞서서 부분 소유자들과 호텔 운영사 간에는 어떠한 계약이 주로 체결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호텔을 전문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부분 소유자들과 호텔 운영사 간에 호텔 위탁 운영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호텔 운영사가 매달 지급하는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치 객실 부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위탁 운영사, 호텔 운영사죠. 운영사는 임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정금 또는 임대료 지급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객실 부분 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에 수익의 정상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정상 방식으로는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붙인 이름이에요. 정산 지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영업 수익을 여기에 대해서 운영 수수료를 빼고, 그리고 직원 인건비, 관리 비용 일체를 또 빼고 공제하죠. 공제한 다음에 남은 인용 수익 가지고 객실 구분 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정산 지급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확정 고정 지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만든 건데, 이미 발생한 영업 수익을 불문하고 객실 구분 소유자에게 매달 고정된 금액, 보통 실무에서 보니까 분양대금의 7%에서 12%, 이게 가장 많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3%에서 4%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보통 이런 고정 지급형의 경우가 이런 도심의 비즈니스 호텔, 그다음에 미분양된 객실이 많은 호텔, 이런 데 이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지 장기간 객실 구분 소유자들에게 영업수익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어떤 질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접 국가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부터 들어오시던 여행객이 안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호텔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를 찾아와서 소송을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구분 소유자들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어떤 호텔 운영 위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이미 약정된 고정 지급형이든 약정된 약정금, 그리고 또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한 지급을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은 이제 위탁 운영사에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신뢰 위반 등등을 원인으로 해서 위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해지할 때까지의 수익은 약정금 수익 그대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한 이후에는 그 객실을 명도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 객실 구분 수자들이 승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어서는 두 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